한동훈 4대 불가능.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심평 변호사가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4대 불가론을 한동훈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조중동 언론한테 얘기했어요. 한동훈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이 조중동 언론한테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한동훈이는 이런 이유로 안 되게는 하고 조중동 언론들한테 글을 보낸 겁니다. 보수 언론의 주류는 한동훈을 띄우는데 올인해왔다. 그리고 한동훈을 비난하면 한동훈을 비난한다고 온갖 험한 말을 쏟으면서 다시 역으로 비난하고 있다. 자, 그럼 한동훈이가 이렇게 가면 2027년 차기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대선 후보로 나오면 필패고 그 다음 한동훈의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수의 2차 괴멸이 따라온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4가지로 4대 불가론으로 정리를 해서 페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4대 불가론. 첫째, 지역 기반의 부재. 한동훈이는 뚜렷한 지역 기반이 없다. 보수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TK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간의 불화가 노정될수록 그에게 점차 더 배신자 손가락질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이 지역 정서, TK 정서는 그런 배신 행위에 대해서 집요하다 할 정도로 가혹한 징치를 한다. 영남 빼놓고 호남, 충청, 수도권 어디에도 한동훈에 대한 지지세가 없다. 지역 기반이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나. 둘째, 한동훈은 뚜렷한 상징 자본이 없다. 상징 자본. 고난의 서사가 아예 없다. 한동훈의 측근들도 외관상 서민풍, 좀 소탈하고 털털한 이런 태도를 보인 자가 단 하나도 없다. 전부 화려한 생활과 스펙을 자랑하고 다닌다.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냐? 셋째, 외모 집착. 저는 사실 정치인을 얘기할 때 외모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심평 변호사가 올린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4대 불가론 중에 3번째로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심평 변호사 주장 그대로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모 집착.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이가 가발을 쓰고 빈약한 체형을 부끄러워하면서 가슴 보형물을 차고 다닌다고 한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이를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적어도 민주국가 정치 지도자 중에서 그처럼 외모에 집착하며 실제와 한참 다른 외모를 몰래 꾸미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며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 것은 그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 부분은 제가 수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또 사실을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까지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처가 리스크. 한국 사회에서는 중산층 이하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편법에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사소한 속임수에 비해 한국 최상류 특권층에서는 권력과 금력을 결합하여 무자비한 이권쟁탈을 자행해 왔다. 이 부류에 속하는 한동훈의 처가 비리가 일부 언론에 이미 노출되었다. 야권 성향의 언론들은 본격 폭로의 시기를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 갖고 있지만 지금 한동훈이를 자기들이 공격해서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 한동훈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면 그때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게 정복주사파의 전략에 부합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공격 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 같다고 심평 변호사는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심평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동훈은 과연 이 4개의 난관을 다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현실에 입각해 냉정하고 합리적인 고찰을 행한 다음에 한동훈을 지지하든 말든 해라.
일부 보수 언론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게 한동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동훈한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띄우는데 여념이 없는 조중동한테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한동훈이 절대 대통령 못 돼. 이유는 이 네 가지야.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조중동한테 얘기하는 심평의 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